네, 안녕하세요. 수능 경제와 내신 경제를 가르치는 최재우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가장 중요한 단어죠. 이거랑 경제적 유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당연히 개념도 있어요. 개념도 있는 부분이 있어. 한데 지금 우리가 다룰 문제들은 좀 핵심 기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푸는 것은 차라리 내가 개념을 모르는 거에 가까울 수 있지만 요즘 나오는 고난도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문제를 내가 못 푼다면 당연히 뭐 때문에 못 푸는 거야? 그렇지. 문제 풀이 방법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다뤄왔고 어떻게 푸는지는.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 파트는 쉽게 나옵니다. 만약에 나오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최근에는 10번 문제에 거의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문제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도록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 문제가 잘은 출제되지 않고 있어. 그래도 우리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이 파트는 그냥 문제에서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제가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17번 봅시다. 막 그림이 나와요. 막 예매 완료 막 나오는데 선생님은 일단 그냥 이걸로 가져왔어요. 자, 우리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가야 될 마인드가 있어요. 항상 가져가야 될 마인드. 첫 번째, 얘가 어떠한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을 한 이유는 도대체 뭐야? 이거에 대한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셔야 돼. 자, 봐봐. 아주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에 대한 아주 여러분들이 어디에도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하나 가져가죠. 자, 나한테 지금 100억이 있어요. 와우. 강의 왜 찍어요, 지금? 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자, 100억이 있어요, 100억. 근데 나한테 두 가지 옵션이 있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지금 돈을 좀 잃는 대신, 지금 돈을 좀 잃는 대신, 한 10억 정도 잃는 대신, 나중에, 이자율은 없다고 칩시다. 이자율에 대해서 또 민감한 학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30억을 받는다고 칩시다. 좋죠. 투자인 거지, 일종의 투자. 자, 나머지 하나는 돈 잃지 않고 그냥 나중에 10억이 그냥 공짜로 생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 둘 다? 1년 뒤에. 둘 다 1년 뒤에 딱 이렇게 생겨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고를 거야? 지금 막 올해 내가 90억을 꼭 써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올해 나는 1억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자, 뭐를 고를 거예요? 당연히 이걸 고르겠지. 그럴 때 막 꼭 의심 많은 학생들이 꼭 이걸 고른다. 그럼 이유를 물어봐요. 아니, 왜? 라고 했더니, 이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무조건 들어온다 치자고. 무조건 일어나고 1년 뒤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걸 고르겠지. 왜 이걸 골랐어요? 그야. 이거는 나중에 110억 되는데, 이건 나중에 얼마 돼? 이거는 120억 되잖아. 아래는 110억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한테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따졌으니까 돈으로 훨씬 더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안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게 최종적으로 내 돈을 가장 높여주는 것이었다고. 자, 이거를 플러스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편익으로 생각을 하시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명시적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선택을 해야 돼?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값이 가장 큰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게 무슨 선택이에요? 이 단원의 제목에도 있는 합리적 선택이에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야. 나한테 플러스 될 것들이 마이너스 될 것보다 더 크고, 그래야지 내 돈을 일단 잃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여러 방안들이 있을 때는 내가 총 플러스에서 총 마이너스를 빼는 값이 가장 어때야 돼? 커야 돼. 여러분들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에서 뭐 순편익을 구하느니 그런 거는 대부분 필요 없는 개념이에요. 그냥 당연히 우리 경제는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콜라를 고르러 가가지고 순편익을 계산하고 있냐고, 노트 펴가지고. 아무도 그러지 않잖아. 뭘 보고 결정해요? 가격. 그리고 그 음료수가 나한테 줄 만족감. 만족감은 뭐야? 플러스니까 편익. 가격은 내 지갑에서 나가는 거니까 명시적 비용.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모든 이 문제를 봤을 때 항상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개가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선택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선택마다 뭐를 정리하면 돼? 편익과 명시적 비용을 정리하시면 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값이, 즉 나한테 순수하게 플러스가 될 값이 가장 큰 선택을 하기만 하면은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 이 문제들은 전부 다 그러한 우리의 직관적인 사고 하나하에서 풀어나갑니다.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영화 표값이 비싸긴 해도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선택이 나았네. 영화도 하나 나왔죠, 사실. 자, 집에서 쉬는 선택이 있고 나한테.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친구와 영화 관람을 하는 그러한 선택이 있죠. 하고 예매 완료했대. 자, 나는 그러면은 몇 가지 옵션이 있었어?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우리 정리를 아예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옵션은 뭐야? 집에서 쉬는 거. 두 번째는 친구랑 영화 보는 거. 이때 나한테 플러스 되는 것들, 편익, 마이너스 되는 것들, 명시적 비용을 정리를 해보자고. 자, 집에서 쉬면은 무슨 편익이 있어요? 쉬면은 편하잖아. 편익. 뭐 집에서 쉬는 어떠한 플러스가 있겠죠. 영화를 가면은 친구와 영화 관람, 니은에 따른 편익이 있겠죠. 그냥 니은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봅시다. 그럼 이게 다야? 자, 집에서 쉴 때 돈 듭니까? 지금 돈 안 들어요. 명시적 비용이 없어. 근데 영화를 보러 가면은 뭐가 들어요? 영화 표값이 들죠. 근데 내가 뭘 선택했어? 영화 보는 것을 선택했잖아, 여러분들. 이거 왜 그런 거야? 집에서 쉬는 이 플러스보다 뭐가 더 컸기 때문이야? 니은에서 기억을 뺀 값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니은 빼기 기억이. 자, 플러스보다 니은 빼기 기억이 더 컸기 때문이다. 우리 이 정보를 하나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어.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네. 친구네요, 친구. 야, 밥값은 내가 낼게. 그러니까 나가서 식사나 하자. 자,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 어떠한 상황이야? 남은 영화 내용이 궁금한데 도중에 나가자니 영화 표값이 좀 아깝기도 하고 라고 했단 말이야. 자, 편익과 명시적 비용, 이제 좀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이 편익과 명시적 비용을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몰 비용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수업 시간에 당연히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 영화가 너무 재미없네. 우리 지금 재미없는 영화를 꾸역꾸역 다 보는 선택이 하나 있고 또 무슨 선택이 있어? 나가서 식사를 하는 선택이 있네요. 근데 갑의 입장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자고. 갑의 입장에서. 자, 영화를 내가 마저 볼 거야. 편익과 역시 명시적 비용이 있겠죠. 영화가 아무리 재미없어도 뭐 1회 편익은 줄 수 있겠지. 뒤에 내용이 궁금하잖아. 남은 영화. 남은 영화가 나한테 주는 만족감이 당연히 있을 거고. 명시적 비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친 이 내용과 첫 번째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명시적 비용은 없어요, 여러분들. 영화 표값은요? 명시적 비용 아니야. 왜? 자, 우리 아까 100억의 예시를 듭시다. 그거 내가 언제 받는 거라고 했어? 1년 뒤에 받는 거라고 했죠. 내가 전에 어떻게 100억을 모았는지는 지금 우리의 관심사야? 그렇지 않단 말이지. 자, 내가 앞으로 나한테 주어질, 지금부터 앞으로 나한테 주어질 플러스와 지금부터 앞으로 나한테 주어질 마이너스만 내 고려 대상이지. 내가 옛날에 그 100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내 선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화를 이미 표값을 지불을 하고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돈을 낼 필요가 있어요? 팝콘까지 같이 사가지고 갔어. 그래, 팝콘까지. 내가 영화에서 돈을 더 낼 필요가 있어? 없다니까. 그러므로 명시적 비용이 0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매몰 비용과 상관이 있고, 그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식사를 보러 갑시다. 식사. 나가서 식사는 하자. 자, 그러면 식사를 할 때 나한테 주어지는 편익은 그냥 디귿이라고 적어봅시다. 이때 명시적 비용, 밥값은 얘가 낸대. 자, 근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남은 영화 너무 아까운데요? 그리고 영화 표값도 아까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렇지만 명시적 비용, 이거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지만 명시적 비용은 0입니다. 왜? 여러분들, 매몰 비용은 뭐냐?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하고 더 이상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에요. 다시, 매몰 비용이 뭐라고? 이미 지출하고
더 이상 회수 불가능. 앞으로 절대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자, 이미 내가 냈어. 과거의 일이네. 근데 그 중에서 회수를 할 수가 없대. 회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부터 내 결정에 절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이미 내가 샀고 잃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다시 찾을 확률이 아예 없어요. 다시 찾을 확률이 0이야. 그럼 그거는 앞으로 나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지. 그러니까 남은 내용, 영화 내용이 궁금하고 영화 표값이 좀 아까운데 그거는 네 마음이고 그건 네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마이너스, 나의 마음에 대한 불편함, 나의 심리적 불안감을 명시적 비용으로 잡을 수 있지만 우리 평가원은 그런 것까지 하지 않다고요. 영화 표값 자체가 내가 이미 지출하고 회수 불가능하잖아. 자, 그러면은 내가 식사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미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매몰 비용을 여러분들이 표에서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나한테 플러스가 될 것을 다 적어놨어. 지금부터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것을 여러분들이 싹 다 정리했어. 자, 그러면 표에 없으면은 반드시 매몰 비용입니다. 적어보세요. 영화 표값 표에 있습니까? 미음이란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지. 없잖아. 어디에도 없잖아. 그러므로 이것은 미음은 매몰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좀 얘기들을 좀 했어요. 자, 기억은 영화 표값은 이제 봅시다. 니은 선택에 영화 보는 선택에 유일한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 더하기 명시적 비용인데 명시적 비용은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 이거 있네. 플러스. 집에서 쉬는 거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유일한은 아니죠. 왜냐? 암묵적 비용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니은. 디귿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양이다. 디귿 선택이 뭔데요? 식사하는 거. 이거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친구가 밥 사준다니까 0이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리을 관람의 편익은 영화 관람의 편익은 디귿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다. 이거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 당연히 되죠. 암묵적 비용은 리을이 되겠네. 리음은 디귿 선택의 기회비용에 명시적 비용에도 편익 빼기 다른 선택에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에도 포함이 되지 않죠. 왜? 매몰 비용이니까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인 5번이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문제도 다 똑같이 풀 거야. 이거는 말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해석할 필요가 있었고 다른 문제의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아주 그냥 명시적으로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갑과 을은 네모네모 여행사로부터 추천받은 여행상품 A와 B 중 하나를 편익과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실제 계산할 때 뭐만 쓴다? 편익과 명시적 비용만 쓴다. 가격과 명시적 비용이네요. 선택으로 얻는 편익을 나타낸다. 여기가 명시적 비용이고 내가 얻는 편익은 그냥 그대로 나타나 있네요. 그럼 갑과 을의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 값만 계산을 하면 되겠지. 자,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 빼면 얼마입니까? 여기 50, 여긴 20. 자, 그럼 나한테 내가 최종적으로 A를 갔다 와서 또는 B를 갔다 와서 뭐가 더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데 A를 갔다 오는 게 나한테 더 플러스가 되잖아. 그러니까 갑은 A를 선택한다. 을은요? 자, 을은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 빼면 얼마입니까? 모르는데요?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미지수 포함됐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적으세요.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 빼면 얼만데? 기억 빼기 100.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40. 그럼 이 둘 중에서 뭘 결정할지 알 수 있어요? 아직 모르지. 이게 40보다 크면은 즉 기억이 140이 기준일 때 140보다 크면은 이걸 선택할 것이고 140보다 작으면은 B를 선택하겠지. 현지 봅시다. 갑이 A를 선택할 때 기회비용은 기회비용 나왔는데 여러분들 일단 이 선지 건너뛰읍시다. 왜? 기회비용이니까 뭐하러 귀찮게 계산해. 그것도 있고 좀 눈치 빠른 학생들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명시적 비용이 1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반드시 100만 원보다 커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선지 건너뛰는 이유는 나중에 전부 다 계산했을 때 그 아래에서 답이 나오면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자, 갑은 A를 선택하고요. 3번 을이 A를 선택할 때 암묵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 뺀 거 40만 원이죠. 기억이 140보다 클 경우 그러면 우리는 이미 파악을 해놨어. 을은
A를 선택하죠. A의 가격이 120만 원으로 인상되어도 A의 가격이 120만 원으로 인상됐대. 그러면은 값이 얻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30이 되지. 그래도 여전히 값은 뭐를 선택해? A를 선택해. 값의 선택은 변함이 없다. 5번이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요즘에 나오는 것 문제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뭐 껌이죠, 껌. 요즘에 문제들이 워낙 어렵게 나와가지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값은 자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용차 모델 A, C 중 하나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려고 한다. 합리적으로 나왔네요. 당연히 문제에서 하는 모든 선택은 대부분 합리적입니다. 뭐 얘가 선택하고 막 후회를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말이 없으면은 전부 다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편의가 가격을 거꾸로 적어놨네요. 귀찮지만 해봅시다. 자, 편의에서 가격 빼면 얼마? 500. 자, 편의에서 가격 빼면 얼마? 800. 근데 이거는 기억이 밑줄이 쳐 있잖아. 뭔가 문제에서 변동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는 별표 하나만 해두겠습니다. 이거 빼면 얼마? 700. 역시 이것도 변동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별표 하나만 해두겠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은 무엇입니까? B지. 나한테 B를 사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 합리적 선택의 정의 중에 다른 하나가 뭐냐? 순편익이 가장 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B 선택의 순편익이 가장 큰 것이다. 순편익을 계산을 왜 합니까? 굳이 귀찮게. B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얼마인데? 700만 원이네. 어떻게 알았어요? 내 선택 제외하고 다른 선택 중에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 값에서 가장 큰 선택, 그러니까 700이죠. A 선택의 기회비용과 이거 귀찮잖아. 나중에 넘겨. 그렇게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일단 넘길 수도 있고 어차피 답은 그러고 2번이잖아요, 여러분들. 또 하나 팁. 자, A 선택과 C 선택은 둘 다 합리적 선택이 아니죠. 오케이? 이거 단계별로 좀 잘 따라오셔야 돼. 왜? B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A 선택과 A 선택과 C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얼마겠습니까? A 선택은 얼마겠습니까? 둘 중에 큰 거 800. C 선택은 얼마겠습니까? 둘 중에 큰 거 800. 똑같네. 그 말은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이란 말이야. 근데 암묵적 비용이 A 선택과 C 선택 똑같아. 그럼 A 선택의 뭐와 C 선택의 뭐가 같으면은 이 말이 참이겠어? 그렇지. A 선택의 명시적 비용과 C 선택의 명시적 비용이 같으면 참이겠지. 같지 않으니까 틀렸다. 라고 판단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야. 자, 기억이 3000으로 변동하면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놨지롱. 3000으로 변동하면 이게 1000으로 올라가겠죠.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오히려 더 증가하겠네요. 이것도 미리 우리가 생각해놨지롱. 니은이 4700으로 변동하여도 그러면 이것도 90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1000 아니다 얘들아. 800하고 비교해야 돼. 값의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때는 900을 선택해야지. C를 선택하겠죠. 답은 2번으로 가져가시면 된다. 자, 이제 유인 문제 하나만 봅시다. 여러분들 경제적 유인은 어렵지 않아요. 뭐를 갖고 구분을 하시느냐?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돼. 자,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이 있어요. 경제적 유인에는 다시 경제적 유인에는 뭐와 뭐가 있다? 긍정적 유인이 있고 부정적 유인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있어요. 근데 긍정적 유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기 쉬우냐면은 어떤 행위를 더 많이 하게끔 하는 거예요. 맞아. 부정적 유인은요, 어떤 행위를 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 얘들아. 맞는데 이렇게 맥락상 구분하잖아. 우리가 오류를 범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별로 비추. 왜냐? 쓰레기를 덜 버리게 하는 걸로 덜 버리게 하는 것, 즉 행위를 뭔가 덜하게 하는 걸로 둘 다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데요? 도대체? 긍정적 요인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느냐? 자, 긍정적 요인은 딱 두 가지.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비용을 감소시키면 무조건 긍정적 요인이에요. 부정적 요인은 뭐겠어? 편익이 반대로 편익이 줄어들거나 비용이 늘어나면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판단하셔야 돼. 만약에 쓰레기를 덜 버리면은 덜 버리는 양만큼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제도를 시행했으면은 편익을 높여주는 거니까 긍정적 요인입니다. 쓰레기를 덜 버리게 하는 건데요? 부정적 요인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쓰레기를 버린 만큼에 대해서 돈을 물게 하면은 비용을 높이는 거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비용을 높이는
거니까 그거는 부정적 요인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하니까 맥락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맥락으로 판단하지 말고 편익과 비용을 생각을 하시고, 여기 적혀 있는 말이 편익을 높이는 건지 낮추는 건지, 비용을 높이는 건지 낮추는 건지로만 판단을 하신다. 자, 기억 봅시다.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 범칙금을 부과. 이거 뭡니까? 비용을 어떻게 하는 거야? 비용을 높이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은 무슨 요인? 부정적 요인.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안전 운전을 좀 더 하게 하려고 했으니까 긍정적 요인, 이런 거 아닙니다. 속도 위반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은, 자, 니은 범칙금의 20%를 감경, 내가 내는 벌금의 비용에 감경 던다는 거죠. 비용을 줄인다. 이거 뭐야? 긍정적 요인이야. 자, 보험료를 10% 할인. 내가 내는 비용을 10% 할인. 이거 뭐야? 긍정적 요인이야. 이렇게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기억. 기억은 속도 위반에 대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맞습니다. 니은은 속도 위반을 줄이기 위한, 니은은 속도 위반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요인이야? 범칙금을 줄여준다잖아. 그러니까 속도 위반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뭐예요? 10일 이내 범칙금을 좀 더 빨리 내도록 하는 그러한 경제적 요인이죠. 차라리 범칙금, 예를 들어서 얘들아, 판단이 어려우면 항상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세요. 이걸 100%라고 쳐봐. 그러면은 내가 속도 위반했어. 범칙금을 10일 안에만 내면은 무조건 다 감경됩니다. 속도 위반을 차라리 이거는 늘리는 쪽에 가깝다고. 줄이기 위한이 틀렸어요. 자, 디귿. 디귿은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네요. 리을. 니은은 디귿과 달리, 얘와 달리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한다. 모든 경제적 요인은 우리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전제하며 그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또 경제적 요인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쩌고저쩌고 또 나왔고, 인센티브라고도 한다.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인센티브예요, 사실. 인센티브라는 말을 정말 정말 많이 씁니다. 경제학을 배우게 되면. 자, 변화시키기 위해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나왔네.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 이거 뭐죠? 그렇지, 긍정적 요인이다. 여기는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편익을 감소시키는 거, 이건 뭐야? 부정적 요인이다. 가는 긍정적 요인이다. 문제 왜 냈어요? 자, 2번.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을 목표 달성하기 위해 부정적 요인을 사용하는 경우, 가게는 이에 반응하지만 기업도 이에 반응합니다. 기업은 뭐 돈 퍼줍니까? 정부한테? 그렇지 않죠. 3번. 다해는 긍정적 요인의 사례로 범칙금 인상, 이거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아니다. 라에는 판매 목표량을 달성한 사원에게 대한 성과급 지급이 들어갈 수 있다. 성과급, 이거는 편익을 높이는 거잖아. 성과급이 뭔데요? 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너스 주는 거예요. 그 긍정적 요인이죠. 이거는 다에 들어갈 수 있다. 나와 달리 가는 개별 경제 주체가 합리적 결정을 둘 다 하도록 유도하고 둘 다 그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요. 그리고 여담으로 여러분들, 이 성과급 있지, 성과급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성과급이 영어로 인센티브야. 인센티브. 똑같은 단어예요. 자, 돈가스 카레라이스 문제. 말이 많습니다. 이 문제도. 막 학생들이 굳이 헷갈려 하는데, 이거 품절됐 대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막 헷갈려 하는데, 같이 한번 풀어가 보자고. 자, 그림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세요. 돈가스와 카레라이스. 모두 내가 좋아하는 메뉴네. 자, 나의 선택. 뭐 있어요? 그렇지. 갑의 선택은 한번 적어봅시다. 돈가스. 그 다음에 카레라이스. 또 편익과 명시적 비용이 있죠. 근데 명시적 비용 각각 얼마입니까? 4,000원. 항상 선택을 파악하고 각 선택의 편익과 명시적 비용을 구분한다. 근데 오늘은 돈가스를 먹겠대요. 그러면은 돈가스를 먹는 편익이 카레라이스를 먹는 편익보다 더 컸다는 거네. 왜? 명시적 비용이 똑같으니까. 실제로 식을 도출하면은
돈 마이너스 4천이 카 마이너스 4천이겠지만 4천 지워버리면은 돈이 카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을은 불쌍해. 이거 돈가스 왜 없어졌어요? 갑이 먹어가지고 품절됐어. 돈가스 다 팔렸네? 남은 메뉴가 카레라이스 뿐이군. 굶으면 배고플 텐데 카레라이스를 먹어야 되겠다. 자, 을의 선택으로 명시된 게 뭐가 있어요? 굶는 것과 카레라이스 먹는 거 있죠. 돈가스는 품절이니까 왜 못 골라? 명시적 비용이 무한이란 말이에요. 없는 거 막 달라고 떼쓰면 안 돼. 자, 돈가스가 아니지. 돈가스 떼쓰면 안 된다 해놓고서는 돈가스 적을 뻔했어요. 자, 카레라이스와 굶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표현을 해봅시다. 편익과 명시적 비용. 자, 카레라이스를 선택하면은 또 카에 대한 편익이 있겠죠. 명시적 비용은 얼마? 4,000원. 자, 여러분들 굶으면 나한테 플러스 됩니까? 건강에 좋아요. 배고프다고 했잖아. 배고프다고. 얘는 굶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애예요. 빼빼 말랐을 수도 있지. 우리처럼 아니죠. 또 나처럼 뚱뚱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명시적 비용은 얼마야? 빵. 굶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굶으면 빵. 그러니까 얘는 이 중에서 카레라이스를 선택했어. 그 말은 카레라이스를 먹는 편익이 얼마보다 더 컸다는 소리야? 여기가 기준이 0이니까 그렇지. 카가 4천보다 컸다는 거예요. 을의 카가 카을. 자, 그리고 선지를 봐봅시다. 갑의 돈가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갑의 돈가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 기회비용 나왔네. 근데 아래 순편이 기회비용 어차피 다 나오니까 짜증나지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갑의 돈가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을 어떻게 구하는데?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카-4천의 합. 그러면 얼마야? 4천 날라가니까 카네 카. 카갑은 갑이 카레라이스를 소비한다면 얻을 편익보다 작습니까? 똑같지. 니은 갑의 돈가스 선택에 따른 순편익은 귀찮지만 또 해볼까요? 우리 아까 이게 뭐였어? 카였잖아. 기회비용이 여기는 카였고 여기는 당연히 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순편익은 뭐야? 돈 빼기 카. 자, 돈 빼기 카는 갑이 카레라이스를 소비한다면 얻을 순편익. 여기는 어차피 순편익이니까 그냥 합리적 선택을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네. 자, 돈 빼기 카는 갑이 카레라이스를 소비한다면 얻을 순편익보다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갑이 이거 골랐겠지. 디귿. 을의 카레라이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기회비용 얼마인데요? 4천이네요. 명시적 비용과 크기가 같네요. 왜? 얘는 굶으면 배고프다고 했으니까 편익 하나도 없어. 명시적 비용은 왜 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편익에다 음수 적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비용으로 작용한다라는 그러한 선지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처리를 해줘도 되지만 편익은 앞으로 나한테 플러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없으면 그냥 0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아요. 배고픔에 따른 고통이 있어요. 그런 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케이. 을이 카레라이스 선택에서 얻는 순편익은 양이야. 카레라이스 골랐잖아. 얘 억지로 먹은 거 아니잖아요. 양의 값을 가집니다.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오케이. 우리 다음 시간에는 효용 극대화 할 겁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문제 조금 헷갈리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돌려봐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